제가 사람들과 만나면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한마디도 못하던 사람이었다. 여러분들 이 말 믿기세요? 제가 자잘하게 막 놀기는 좋아하지만 무엇인가 해야 할 때 그것을 정말 실행을 못하는 뭐 하나 똑 부러진 게 없는 아이였다라는 게 여러분들 제 얘기 듣고 믿기세요? 저는요 지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왜냐하면 5가지의 습관이 제 인생의 과정에서 몸에 착 붙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릴 때요 정말 노는 거를 좋아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밝은 그런 아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동네 친구들이랑 함께 했을 때만 그랬어요. 학교에 가면 친하지 않은 친구들도 있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뭘 시키기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학교에서는 항상 두려움에 떨어 있었어요. 제 초등학교 동창들이 저를 보면요 지금의 저를 굉장히 놀라워합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는 정말 존재감이 없는 정이 있는 그런 아이였거든요. 키도 그다지 크지가 않았고요. 선생님이 저를 뭘 시키잖아요. 너무 떨리고 얼굴이 빨개져서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또 심지어는요 초등학교 한 3, 4학년 되면 여학생들하고 말도 나누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불가능했어요. 여학생 둘 앞에 제가 서지 않습니까? 그냥 얼굴이 새빨개져요. 여러분들 상상해 가세요? 지금은 제가 굉장히 외향적인 사람이지 않습니까? 또 동네에서 뛰어노는 건 좋아했지만 저희 어머니가 뭐라 그랬냐면 너는 비가 사흘 오면 얼굴이 하얘진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무조건 학교 갔다 오면 가방을 방에다 집어던져 놓고 동네에 뛰어나가서 놀았던 그런 아이죠. 게다가요 제가 노는 걸 제외하고는 다 엄청 게을렀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저희 뒷마당에요 오동나무가 하나 이렇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심은 나무가 아니라 하여튼 이유는 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자라고 있었어요. 그걸 어머니가 베고 싶었거든요. 저한테 몇 달을 나랑 같이 가서 오동나무를 좀 베자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그걸 전혀 제가 하지 않았어요. 제 중학교 때 제일 친했던 절친이 우리 집에 놀러를 왔을 때 그 친구에게 누구누구야 뒤에 가서 오동나무를 같이 베면 안 되겠니? 네 어머니. 그러고 가서 오동나무를 베버린 거예요. 제가 평생 엄마한테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는 정말 어릴 때 너무너무 내 말을 안 듣는 아이였다. 무슨 얘기냐면 저에게 주어진 과제에 대해서도 제가 게으름이나 그것을 하기 싫은 마음 때문에 실행력이 완전히 바닥에 떨어져 있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런데요, 이런 문제는 제가 성장하면서 몇 가지 계기가 생기면서 저의 생각 방식도 바꾸고 습관을 바꿈으로 인해서 이게 완전히 바뀐 거예요. 현재는 제가 외람되지만 아주 외향적으로도 인간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 사람인가 동시에 저의 내면에 있는 세계를 지금 유튜브 하듯이 외부로 잘 표출하기도 하는 사람인가 동시에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계획을 해서 전략적으로 그 일을 척척척 추진해가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됐어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쭉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그거는요. 저는 역시 우리 아버지한테 감사해야 하는데요. 요것도 일부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긴 합니다. 저희 아버님이요. 일을 굉장히 바깥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회사원이셨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나가고 밤에 늦게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직접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 건 없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2가지를 강제했어요. 그걸 안 하면 큰일 났습니다. 한 가지는 뭐였냐면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책을 큰 소리로 10분 이상 읽고 가는 거예요. 제가 4남매 막내거든요. 그러니까 형이 아침에 교과서를 큰 소리로 읽은 건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중간에 누나 둘의 경우에는 제가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어땠겠어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저는 이제 초등학교를 아직 안 들어간 상태니까 책을 읽고 학교를 가거나 이러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누나들이 하는 걸 옆에서 계속 들었어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 교과서 내용을 거의 암기하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들 상상 가세요? 네, 금방 여러분들 상상 갈 거예요. 제가 당연히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부터는 대학 들어갈 때까지 아침에 책을 큰 소리로 읽고 학교를 갔답니다. 이거는요, 효과가 엄청나요. 저는 그 아버지의 교과서 읽는 그 강제 덕분에 공부를 전혀 하지 않는, 그러니까 시험 때 엄마가 또 엄청 잔소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할 수 없이 시험 때 조금 공부를 한 거, 요 투자를 가지고 저는 공부를 꽤 잘하는 학생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 우리 자제분들을 교육시킬 때 제가 오늘 이야기한 저희 아버지의 유산에 대해서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또 하나 아버지가 잘했던 것이 정리예요, 정리. 여러분들,
남자아이들 키워보면 아시죠?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소위 철이 들 때까지는 정리 정말 안 합니다. 남자아이들 정말 어지르고 살아요. 책상 위 옷 벗은 거 뭐 기타 등등. 저도 똑같은 아이였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뭘 했냐면 제가 자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는 옷을 당연히 아무데나 던져놓고 잤겠죠? 아침에 일어나면 옷을 싹 해서 제 머리 옆에 놔요. 뿐만 아니라 제 책상 위 어쨌든 제가 어지러 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죠. 그것이 아침에 일어나면 아버지에 의해서 싹 정리가 돼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요 한두 달 경험해 보십시오. 옷 정리 안 하고는 못 비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옷 정리하라고 말로 잔소리하는 것보다 훨씬 무서워요.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그 두 가지 유산을 남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책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어릴 때부터 낭독을 통해서 저는 몸에 붙인 사람이 되어버렸고요. 그 다음에 옷 정리에서부터 모든 것을 정리하고 사는 선정리 후 실행의 습관인데요. 이게 저희 아버지로 인해서 제가 어릴 때부터 몸에 붙일 수 있었던 습관입니다. 이 두 가지는요. 제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지 않아도 공부를 잘 하는 사람, 또 독서하고 뭔가 생각의 깊이를 키워갈 수 있는 사람으로 저를 만들어줬어요. 제가 어릴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교 갔다 오면 그냥 가방 팽개쳐 놓고 무조건 나가서 팽이치기, 구슬치기, 아이들이랑 산에 올라가서 뛰어놀고 심지어는 제 동네 친구들이랑 산에 뭔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뭔가 어떻게 잘못 놀아서 산불을 내가지고 동네 뒷산에 불이 나서 난리가 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개구장이로 놀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습관 덕분에 공부도 꽤 하고 무엇인가를 제가 해야 되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잘 실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었답니다. 네, 이거 서울대학 얘기만 나와도 여러분들 속상할 수도 있어서 제가 좀 주저하는 얘기지만 그냥 오늘은 확 해버리려고 그래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다지 두각을 낼 수 있는 그런 아이가 아니었거든요. 이거 고등학교 때까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요. 제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당시 3학년이었던 문예반 반장 선배를 만났어요. 김모모라는 선배신데요. 이분이 졸업을 하시고도 제가 2학년 때까지 뭐 일종의 멘토 같은 역할을 하셨습니다. 이분이요. 왜 이제 남자애들이 고등학교 들어가면 조금 겉멋 같은 게 들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철학과 관련된 책을 우리한테 읽게 하기도 하고 문학과 관련된 뭐 소설이나 단편소설 이런 걸 읽게 하기도 하고 평론을 좀 보게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문예반실에서 저하고 저의 절친 둘을 앉혀놓고 강의도 하시고 토론도 하고 이런 것을 자주 했어요. 제가 이때 속된 말로 뻑 갔습니다.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배를 만난 게 계기가 돼서 초로라는 제가 서클을 고등학교 때 했습니다. 요거는 제가 영산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영산고등학교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화여고랑 같이 해요. 그래서 YWCA 명동에 있는 거기에 공간을 빌려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문학 토론회를 하는데요. 여학생들이 같이 나오잖아요. 무지하게 열심히 소설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평론도 일부 읽고 그래야 가서 멋있게 토론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저희 선배처럼. 그러니까 그 선배가 멘토 같은 위치에 있고 제가 이제 책을 읽고 토론을 하고 하는 걸 하기 시작하니까 어릴 때부터 제가 가졌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거의 다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머릿속에 생각이 든 거예요. 아, 역사를 공부하면 세상을 굉장히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겠네. 그리고 세상에 나아갈 바 또는 어떤 조직이 나아갈 바 이런 것들을 역사를 통해서 내가 딱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사람이 돼야지. 이게 고등학교 때 아주 명확한 저의 꿈으로 자리 잡게 된 거예요. 이게요. 자주적인 자기 결정을 하고 그 자주적인 결정에 맞는 인생을 꾸려가려고 하는 구체적인 목표가 생기지 않습니까? 사람의 힘은요. 놀라운 수준으로 마치 미친놈처럼 바뀌게 돼요. 제가요 고등학교 3학년 들어갈 때까지도 문과 전체에서 반 이하, 반 정도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성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했던 공부의 수준보다도 성적은 훨씬 나빴던 거죠. 이 상태에서요 대학에 들어가야겠다는 결심을 제가 딱 하고 학교 앞에 있는 청설 독서실인지 제가 이름이 지금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거기에서 기식을 했어요. 거기서 먹고 자면서 공부를 한 거예요. 주말에 토요일인가 일요일인가 한 번 집에 갔고요. 이제 먹는 반찬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거의 매식을 했지만 가끔 이제 독서실에서 밥을 먹으니까 그거는 저희 어머니가 반찬을 사서 가끔씩 날랐던 기억이 나요. 이 생활을 7, 8개월을 제가 한 거예요.
암기 과목 같은 거는요, 제가 2, 3일에 한 권을 완전히 독파를 하고, 그래서 1독을 끝내니까 그 다음에 재독, 3독 하는 거 훨씬 수월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제가 대학 입시를 준비를 했습니다. 저 때부터는 예비고사라 그래서 지금 수능에 해당하죠. 그게 50% 들어가고 50%는 국영수 본고사를 보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50% 반영을 해서 이제 성적순으로 뽑는데, 이렇게 청솔도서관에서 7, 8개월 기식을 하면서 미친 듯이 집중 공부를 하는 거죠. 이 힘에 의해서 저는 서울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집중된 공부 방식이 저한테는 인생에서 또 큰 어떤 자신감 같은 거로 작동을 했습니다. 제가 합격을 하자 우리 학교에서도 당연히 박수를 쳤죠. 왜냐하면 중간 정도 하던 친구가 서울대학에 들어갔으니까. 제가요, 이렇게 저의 삶을 잘 꾸려갈 수 있었던 계기는 제가 저의 인생을 결정한 것, 그리고 그 결정을 달성해내기 위해서 미친 듯한 노력을 일정 기간 투여했던 것, 이것이 키예요. 저는 여러분들도요, 가끔은 이런 시도를 해보시길 정말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을 했을 때 인생이 이렇게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또 이제 스테디하게 갔다가 또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이렇게 됩니다. 제가 저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었던, 그리고 서울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이런 요소들 때문이었어요. 이 18시간 공부법, 이게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송출한 적이 있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봐주셨습니다. 요거는요, 제가 군대 갔다가 온 게 1983년 5월이었거든요. 9월까지 3달 시간이 남지 않습니까? 복학하기 전까지. 그런데 제가 대학 1, 2학년 때 정말 공부라고는, 학교 공부란 거는 해본 적이 없을 정도로 정말 좋게 얘기하면 다양한 삶을 살았었기 때문에 이제는 공부를 해야지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거예요. 마치 고등학교 때 실컷 다른 걸 하다가 고3 때 공부를 해서 대학에 가야지 하는 생각을 했던 거랑 똑같은 경험이죠. 이때도 제가 집 앞에 있는 독서실을 끊었어요. 고등학생들이 입시 공부를 하는 그런 독서실이죠. 그래서 밤낮을 바꿔가면서 제가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하루에 4시간 반 자고 식사하는 시간 1시간 반을 제외하고는 계속 공부를 했습니다. 완전히 미친 듯이. 첫 주를 공부를 했더니요, 양은 엄청났어요. 논문을 내 기억에 한 20편은 읽은 것 같고요. 책도 2권, 책 읽는 거하고 논문 읽는 걸 같이 했거든요. 이제 한 주를 그렇게 잘 견디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미친 듯이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정말 미친 듯이 공부를 해도 결과가 나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그때 처음으로 절절하게 느꼈던 거예요. 사실 고등학교 공부할 때도 책에다 표시를 하고 일부 노트를 하고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지식의 내용이 그다지 깊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대학 공부는 이제 지식의 내용의 깊이가 고등학교 때하고는 수준이 달랐던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해한 것을 메모하고 기록하고 걔를 되뇌이지 않으면 18시간 공부해봤자 말짱 도루묵이다는 걸 제가 일주일 만에 깨달은 겁니다. 그 다음에는 노트 필기를 하면서 공부하는 것을 반복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제가 논문별로 카드 작성을 시작했던 거예요. 제가 만능 카드라고 해서 저희 아이캔 유튜브 대학이라는 대학에서 자기성장과 관련된 공부를 우리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수강생들에게 책을 읽거나 제 강의를 들으면 반드시 카드를 작성하도록 합니다. 독서 카드요. 이게 제가 군대 갔다 와서 3개월 동안 미친 듯이 공부를 할 때 썼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기록화하고 그 기록화한 것을 반복해서 보고 말로 해보고, 이게 이제 제가 그 시기에 터득을 했던 공부법이죠. 결국은 이것이 제가 기록형 인간으로 저 자신을 바꿔가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어찌 보면요, 제가 지금 전공하고 있는, 제가 이제 아카이브 기록이 전공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 18시간 공부를 하면서 기록이라는 게 내 안에 있는 것을 표출하는 행위이고, 표출하는 과정에서 선명하게 그것이 더 기억에 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되뇌이고 말하고 글쓰기를 하면은 그것이 완전히 나에게 소화된 지식이 되는 거구나, 이것을 깨달은 게 바로 그때예요. 제 인생의 하나의 큰 터닝 포인트가 됐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제가요, 유학을 갈 때 목표를 명확하게 했습니다. 빨리 학위를 받고 한국에 돌아와서 교수가 되겠다고.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 어머니가 워낙 강하게 저한테 교수 되라고
강요를 하셔가지고요. 그게 제 뇌리에 박혀서 교수를 빨리 되고 싶어 했어요. 교수가 된 다음에는 내가 자유선언을 하고 나의 인생을 살아야지. 이런 욕망이 강했던 거죠. 그래서 무조건 한국에 돌아와서 빨리 취직되려면 해외의 최고의 대학을 가야 되니까 동경대학을 선택해서 갔어요. 동경대학에 가면서 마음은 두근거렸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 최고의 아이들이 오는 데다가 전 세계에서 유학들을 가는데 동경대 유학생들은 각국에서도 탑 클래스의 아이들이 온다는 걸 제가 지식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내가 여기 가가지고 잘 견딜 수 있을까? 당연히 두근두근하죠.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하고 한 반년 되니까 제가 진실을 알게 된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동경대 학생들, 외국에서 온 유수한 유학생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열심히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돈 벌려면 9 to 6로 출근하고 낮 시간에 열심히 다들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이 동경대 학생들은요, 제가 아침에 9시에 연구실에 나가보면 나와 있는 친구가 한 명도 없어요. 점심때 돼야 전날 술 먹고 어기저기 나와요. 그래서 생각보다 성실하게 산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내가 앞으로 나의 삶을 꾸려가는데 주효할 수 있겠구나 하는 자신감이 확 들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유학할 때 원칙을 세웠어요. 9 to 6로 공부를 하겠다. 9 to 6가 아닌 시간은 밤 시간 드라마 보고 놀고 친구들이랑 만나서 술도 먹고 제가 좋아하는 책도 읽고 주말이 되면 여행도 가고 이런 생활을 제가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유학 생활이 굉장히 밝아지겠죠. 그 대신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는 치열하게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이게요, 또 한 가지 장점이 있어요. 지속한다는 힘입니다. 이 지속의 힘이 정말 무서워요. 월요일에서부터 금요일까지 닷새 동안 하루에 8시간 정도를 집중해서 공부하는 것을 하루도 빼지 않고 지속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얻어진 힘이 엄청났다는 걸 제가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금방 상상 가지 않으세요? 제가 아침에 대학원 연구실에 도착을 했어요. 그럼 뭘 했을까요? 계획. 이게 매일매일 9 to 6가 이루어지니까 아침에 가면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지, 이게 이제 규칙성이 주어지니까 계획을 세우기가 훨씬 수월해지는 거예요. 계획도 그냥 오늘은 무슨 과목 이런 계획이 아니에요. 무슨 논문을 몇 페이지에서 몇 페이지까지 읽고 어떤 중간 결과물을 남기고 하는 것들을 이제 점점 구체적으로 제가 계획을 세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유학 생활이 9 to 6를 지킨과 동시에 계획하고 실행하고 이제 퇴근할 때쯤 되면 5시 반쯤 되면 내가 그날 공부한 거를 쭉 되뇌어보고 스스로 좀 평가해보고, 이게 뭐겠어요? 우리 경영학에서 얘기하는 PDS 아닙니까? Plan, Do, See. 얘를 유학하면서 일주일에 닷새 동안 매일 반복한 거예요. 저는 완전히 전략형 인간이 유학할 때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제가 그래서 유학 시절을 되게 감사해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렇게 플랜 두 C를 하는 그런 전략형 인간으로 저를 만들어줬고, 저의 지속성, 루틴에 의한 성실성, 이런 것들을 제가 유학하면서 완전히 몸에 체득할 수 있었다는 게 하나고요. 좀 다른 얘기 잠깐 그냥 부가해서 드리면, 제가 유학을 할 때요, 6세대가 함께 사는 공동생활을 일정 기간 했습니다. 한 2년 반쯤 한 것 같은데요. 유학 가서 얼마 안 됐을 때인데요. 어떤 제일교포 독지가께서 큰 집을 하나 내주시고요. 저하고 제 친구들이 거기서 공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습니다. 그 집이 엄청 커서요. 거실만 해도 한 20평은 되는, 거실하고 부엌이 붙어있는 그 공간이 20평은 되는 엄청난 집이었는데요. 거기서 처음에는 각자가 음식을 해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너무 불편해서 이제 당번제를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예를 들어서 화요일이면 제가 아침, 점심, 저녁을 식사하는 사람이 있든 없든 식사를 제가 책임을 지고 집 청소를 다 하고 이제 이렇게 당번제를 했거든요. 그때 제가 요리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리도요, 그냥 한두 사람 먹는 요리를 하는 거하고 여러 사람 먹는 요리를 하는 거하고는 조금 수준이 달라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여러 사람 먹는 음식을 하다 보니까 요리가 굉장히 빨리 늘게 됐습니다. 제가 여러 영상에서 특히 남성분들 요리하는 거 엄청 중요합니다. 특히 은퇴하신 분들 집에서 요리 직접 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이런 얘기 제가 자주 하지 않습니까? 요거는 저는 유학하면서 제가 몸에 붙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습관들이 우리 일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 좀 부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 쭉 주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쭉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한번 정리가 필요한데요. 5가지의 제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습관이 숨어 있어요. 첫 번째 습관은 제가 낭독을 어릴 때부터 하면서 독서력이라는 게 몸에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읽고 무엇인가를 깨닫는 습관이 어릴 때 몸에 붙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학문 활동도 할 수 있었고, 학문 활동과는 다른 지금 삶을 제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함께 성장하는 이타성의 자기개발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이런 삶을 제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김 교수의 추천 도서 100권 이런 걸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저의 독서력, 독서하는 습관이 없으면 불가능했겠죠. 이게 저는 저의 삶을 바꿔놓은 아주 핵심적인 습관의 첫 번째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습관은 제가 선정리 후 실행의 습관을 갖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어릴 때부터 저에게 형성되었던 정말 감사한 습관이죠. 세 번째 습관은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리고 이후에 대학에서 그리고 유학 가서 제 생활을 해가면서 기본적인 성실성이라는 게 어떤 건지를 정확하게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 가면서도. 그 성실성은요, 벌떡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아침에 유학할 때 9시까지 연구실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전날 새벽 2시까지 술을 먹어서 떡이 됐어요. 벌떡 일어나서 갈 수 있는 그 습관이 몸에 붙지 않으면 사실은 저의 인생을 쭉쭉 개척해 가는데 한계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 가기 위해서 청솔 도서관에서 기식을 하면서 공부를 할 때도 벌떡 습관. 그리고 군대 갔다 와서 3개월 동안 미친 지속성으로 제가 공부를 했다는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할 수 있었던 것도 결국은 벌떡 습관이 존재되지 않으면 불가능했고요. 유학하면서 마찬가지로 벌떡 습관을 가지고 저의 일상을 꾸려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벌떡 습관이 제 인생을 바꾸는 결정적인 하나의 습관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릴 때는요, 게을러가지고 엄마가 뒷마당에 오동나무를 베자고 2달을 얘기해도 벌떡하지 않았던 제가 그 이후에 벌떡 습관이 몸에 붙으면서 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었다. 이 얘기를 드렸죠. 네 번째 습관이 사실 제일 중요한 습관이기도 합니다. 기록 습관이에요. 메모하고 기록하는 거. 메모하고 기록이라는 것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생각을 돌린 다음에 그 생각이 머릿속에 정리가 되니까 메모도 되고 기록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기록한 것을 다시 되뇌이고 말하고 글도 쓰고, 이 패턴이 아주 초기 단계는 대학 입시 준비를 하면서, 그리고 본격적으로는 제가 군대 갔다 와서 18시간 공부법으로 3개월 공부하면서 그때 몸에 완전히 붙은 거예요. 그것이 계기가 돼서 제가 기록학자도 될 수 있었고, 여러분들께 계속 송출하는 기록을 중심으로 든 공부법, 기록을 중심에 든 글쓰기, 기록을 중심에 든 전략형 인간 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제가 성장하면서 형성이 되게 되었던 것이죠. 이게 제 인생을 바꾸는 네 번째 핵심이 되는 습관입니다. 마지막 5번째 습관은 플랜 두 C의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전략형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습관이죠. 이것은 특히 아침에 플래닝하는 거. 이 플래닝은 시간표 짜는 거하고는 다른 거죠. 구체적으로 자기가 할 일을 꼼꼼히 정의해 놓고 그 정의한 것을 do하고, 그 다음에 정시에 자기가 이제 하루 일과를 마치는 정시죠. 제가 유학할 때는 한 5시 반 정도였는데 그때는 하루에 자기가 한 것을 쭉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평가해보고 하는 것이 몸에 착 붙은 거예요. 이 플랜 두 C의 습관은 우리의 삶을 조금 더 진취적이고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습관, 여러분들도 일상을 통해서 서서히 몸에 붙여보시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정말 삶의 주관자가 돼서 자신 있게 쭉쭉 풀어나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